네, 이어서 문제 4번과 5번, 결산과 회계정보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문제 1번은 수동결산. 늘 수동결산 먼저, 그리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수동결산은요, 장기차입금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장기차입금의 내역이 왜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 얘기예요. 2019년에 돈을 빌려왔는데, 자, 오늘 날짜 2022년도 12월 31일,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만기 일시상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산일을 기준으로 장기 차입금이지만, 그렇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는 유동성 대체를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기준을 오늘 날짜 결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이 두 가지 장기 차입금 중에 농협은행만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농협은행 것만 유동성 대체를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산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 자, 농협은행 3,5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부채의 감소,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장기 차입금이었으니까요. 자, 그 장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사라집니다. 차변으로 사라지면서 다시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름은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사라졌네? 갚았다는 얘긴가? 그런데 대변에 보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네. 이거 장기 차입금이 결산 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변경시킨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도 거래의 결합 관계를 보세요. 차변에 뭐예요? 부채의 감소. 대변에 다시 부채의 증가. 결국 부채는 변함이 없다. 유동성 대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한다고 했죠. 차변 대변으로. 자, 수동결산 차변에, 자, F2번 눌러서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해도 돼요. 장기차라고 쳐도 되죠. 장기차입금, 농협 차입금을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3,500만 원. 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이 농협 차입금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당연히 3,500만 원에 거래처까지 두 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장기 차입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도 어디에 갚아야 될지를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사실 이거 수동결산으로 분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편리하게 만든 게 자동결산이에요. 유형자산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분개가 될 것이고, 무형자산의 영업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결산을 이용하는 거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빠져나가서 자동결산인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자, 엔터를 치시고 그대로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먼저 찍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 보면 감가상각비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자, 감가상각비의 건물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입력할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쪽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고 입력을 할게요.
자, 건물은 700만 원이고요.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 비품은 125만 5,566원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세 가지에 대한 감가상각비 입력이 끝났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자,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영업권이 나옵니다.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 100만 원, 소프트웨어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자동결산을 입력하면서 여러분한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찍고 천천히 내려가서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쭉 내려가다 보면 보세요. 이쪽에 조감법상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 조감법상 특별상각이라는 곳에다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서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되니까 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즉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에 혹시 잘못 입력할까봐 천천히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입력 다 했으면 반드시 뭐 눌러요? 전표 추가 누르시고 확인까지 해야 결산이 완료됩니다. 자, 결산 끝났고 이제 조회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첫 번째, 에코푸드의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래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에코푸드의 전기래요. 단기가 아니고 전기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럼 재무상태표를 가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서요. 그냥 엔터를 칩니다. 월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에러 뜨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월은 상관없느냐? 단기 거 볼 게 아니고 전기 거 볼 거니까요. 네. 자, 부채 총액 그리고 자본 총액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일단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기에 부채 총액을 찾으러 갑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전기의 부채 총액은 얼마냐면 1억 9,843만 원. 네, 여기 정리해놨죠, 제가. 자, 그리고 자본 총액은 얼마냐면 4억 6,335만 원이에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0.42 얼마 나옵니다. 자, 이거서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린다고 했으니까 42%가 정답이 됩니다. 42%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서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빠져나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왔어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은요, 여러분 9번에 있어요. 9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1번부터 9번까지니까 여기 2억 9,150만 원 보이시죠? 9번 항목이요. 이 9번 항목의 금액이 여러분 뭐다? 과세표준이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세액은 뭐냐? 매출세액이다. 자, 지금 물어본 건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2억 9,150만 원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 매입세액 세로로 쓰여져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10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매입은 10번부터 17번까지인데 자,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받은 10번, 11번이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있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까지 있어요. 이게 15번이 그 합이에요. 합.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의 합계. 즉 다시 말하면 전체 매입의
합계가 15번인데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면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7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짧게 다시 한번 설명. 매입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전체 매입의 합계가 15번에 있고 그 15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16번을 빼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즉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7번이다.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389만 7천원,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8회차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